네, 모두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이야기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섹터에서 손꼽히는 분이세요.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요즘 이제 반도체 이야기에 대해서 걱정 반, 기대 반 이런 상황입니다. 사실 당초에는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그게 많이 들어갔거든요.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근데 뭐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좀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면 서버와 PC 디램의 어쨌든 컴퓨팅 디램의 가격이 급등하는 사이클이고요. 뭐 사이클의 기간에 대해서는 뭐 이번 사이클이 어느 정도 연장될지 뭐 봐야 되는데 다만 2017년, 18년보다는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조기에 종영될 거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서버든 PC든 고정 계약 가격이 오르고 있고 내년 비수기에 한 번 정도는 가격이 뭐 소폭 하락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클라우드 사업자와 디램 회사들 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이 과거보다는 좀 더 개선됐기 때문에 사이클의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어쨌든 가능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한정적으로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. PC, D램 이쪽은 결국에는 메모리 쪽이니까 메모리는 슈퍼사이클이 맞다고 보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서버 디램하고 PC 디램은 슈퍼 사이클이 맞고요. 모바일 디램은 저번 사이클에서도 별로 안 오르고 안 빠졌고요. 그래서 모바일 디램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노멀할 것 같고 낸드 플래시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면 모든 반도체 제품 또 더불어서 모든 디램 제품 뭐 낸드까지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정말 디테일하게 쪼개서 봐야 되고요. 서버 디램하고 PC 디램만 가격이 급등하는 사이클이었고 저번 사이클 때도 이번에도 아마 유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서버 PC 디램 쪽은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. 예, 맞습니다. 서버 디램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모바일 디램은 뭐 삼성이 더 강하긴 한데 어쨌든 뭐 양사 모두 두 제품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러한 디램 가격 상승분을 주가에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. 근데 생각을 하기로는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. 사실은 TSMC가 압도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1위 기업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?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증설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? 그래서 결국은 이제 TSMC보다 더 좋은 성능의 칩을 이제 고객사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고객사가 원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는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율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요. 근데 고객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이란 의미는 TSMC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칩을 삼성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저전력과 고성능을 구현하는 제품을 이제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그 허들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정, 3나노부터 적용하는 뭐 게이트 어라운드 같은 공정 그리고 3D 패키징.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랑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랑 어쨌든 뭐 원 패키징 돼서 결국 저전력과 그다음에 메모리의 그 전달하는 지연 속도를 줄여주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그거를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시장과 공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 기술 진척에 대해서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결과물이 나오는 뭐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TSMC와의 특히 많이 확대된 그런 시가총액 갭도 많이 좁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10배 정도 나죠. TSMC는 TSMC가 보통 한 680조 정도고 삼성이 이제 503, 40조니까요. 근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규모는 삼성전자가 훨씬 크거든요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훨씬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시가총액 갭보다도 밸류에이션 할인이 좀 많으니 좀 삼성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. 그래서 그 갭을 좁히려면 결국 메모리처럼 이익의 변동성이 크면 얼마 이익이 날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TSMC는 좀 예측 가능한 이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
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이 이제 전체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률 자체가 올라가면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양사 간의 그런 시가총액 갭은 상당 부분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10배까지는 아니네요. 자막에 10배라고 나와 있어가지고. 아,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. 네, 그러네요. 예. 그러네요. TSMC는 680조 정도, 지금 예. 시각으로 삼성전자는 490조 정도. 그래도 우선주 차이가 합쳐야 좀 돼요. 아, 그래서 우선주가 우선주 합치면 그럼 500. 크게 차이는 뭐 나잖아요. 근데 이제 영업이익하고 순익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. 양사가 삼성이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TSMC 시가총이 훨씬 더 크니 사실은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많은 거죠. 예. 아, 그렇군요. 예, 지금 우선주 합치셔야 됩니다. 우선주는 61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예. 한 540조, 550조 50조 그 정도 사이 그 정도. 레인지. 예. 알겠습니다. 요거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추격을 해볼 만하다. 이제 물론 이런 이제 성과가 관점으로? 나와야 되고요. 그래서 3D 패키징, 뭐 예. 삼성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3D 패키징과 그다음에 게이트 올라운드를 통해서 그리고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돼야지 고객사가 주문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구현이 되면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뭐 영업이익률 뭐 40% 넘는 TSMC한테 100%다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원화를 하고 또 TSMC도 최근에 이제 뭐 지난주에 많이 해소는 됐지만 대만이 보면 뭐 전력 난도 있고 두 번째는 가뭄이 되게 심했습니다. 그래서 예. 혹시나 TSMC 전체 뭐 메이저 생산은 대부분이 이제 대만에서 하는데 대만이 지금 전력난과 가뭄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. 예, 구매하는 그 우리 팹리스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이 좀 불안하죠. 그래서 이원화하고 싶은 욕망은 강하고 다만 삼성이 이제 그런 조건이 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조건 중에 이제 세 가지가 일단은 게이트 올라운드와 같은 그런 첨단 공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, 두 번째는 3D 패키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좀 빨리 충족시켜줘야 되고 예. 세 번째가 이제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돼서 고객이 불안하지 않게 삼성한테 바운드리를 맡겼을 때 요구하는 물량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엑서큐션 자체가 예. 원활하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으로 이원화 속도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삼성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. 예, 돈 많이 나가는 투자해야 소리인데. 되고요. 예. 기술 혁신해야 되고. 근데 원래 그것 때문에 메모리에서도 1등 했기 때문에 삼성의 초격차 어떻게 보면 혁신 전략은 뭐 당연히 파운드리든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든 당연히 다 필요하고 실제로 잘 하고 있습니다. 예. 의심하는 시각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빠른 속도로 잘하고 있다.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 쪽에 또 전문가시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이신데 굉장히 이제 이익 단위나 이런 것도 잘 맞추시기로 정평이 나 계신데 잠시 뒤에 그러면 얼마 정도 이제 이익을 벌고 주가는 어떻게 좀 선행해서 예. 움직이게 될지도 전략적인 부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미국 쪽에 삼성전자가 통 크게 이제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이에 대한 효과나 뭐 수혜를 볼 만한 이제 기업이나 섹터가 있을지도 고민이고요. 삼성이 이제 뭐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2024년까지 이제 공장을 지어야지 예. 칩스 포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최대 4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도 어차피 미국에 이제 첨단 이제 바운더리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투자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5나노 이하를 지원하는 그런 바운더리 팹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. 당연히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공장의 인프라 장비 쪽이 초기에는 수요로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뭐 클린룸이든 아니면 뭐 그런 중앙 화학물 공급 장치든 아니면 그런 펌프든 이런 쪽이 초기에는 당연히 수주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. 예.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전공정 장비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 노강, 식각, 정착 이런 쪽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세정도 전공정이죠. 예? 세정 쪽? 최종 쪽도 당연히 해당되고요. 쪽, 예, 뭐 초기에는 인프라 장비 쪽이 많이 들어갈 거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정도 되면 아마 전공정 쪽이 많이 들어갈 거고, 2024년 이후부터는 뭐 특히 뭐 테스트나 이런 후공정 쪽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. 예,
인프라 쪽은 뭐 STI나 LOT 백큐움이나 신성 ENG 등등 관련 기업이 있을 테고, 전공정 장비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.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뭐 유진테크나 원익 IPS, 테스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. 삼성전자가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려면 그 돈을 받아갈 기업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해외 기업들도 수혜 예상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던데요. 어떤 기업 보세요? 예,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인프라 장비는 다 국내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. 어차피 그거는 뭐 국내 기업들이 뭐 거의 다 국산하셨다고 보시면 되고, 다만 이제 전공정은 당연히 노광에서는 뭐 ASML일 거고, 그다음에 식각, 증착 이런 쪽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, 랩 리서치,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정도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또 미국에서 만들어서 웨이퍼 또는 칩 단위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패키징 회사로 보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패키징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ASE 글로벌, 그리고 엠코,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파워테크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테스트 장비 쪽은 뭐 국내 회사들도 많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. 예, 가장 많이 알려진 건 ASML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, 램 리서치 정도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그럼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좀 달려줘야 되는데 주가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? 그래서 사실 2분기, 3분기 실적은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반등은 할 것 같고요. 지금보다는 당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 같고, 다만 이번 사이클이 언제 끝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아마 의미 있게 더 크게 상승하기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돌다리를 두드려 볼 것 같거든요. 다만 이제 삼성은 뭐 바운더리든 뭐 폴더블이든, 그리고 이제 내년 또 갤럭시 S22에는 또 좀 더 개선된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개 부분들이 뭐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새로운 제품과 기술 구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삼성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그런 뭐 체크보다는 이 세 가지 날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시화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하이닉스는 당연히 2분기, 3분기, 뭐 4분기까지 실적 개선 흐름 이어질 것 같은데, 다만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라는 게 이제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은 안 나오면 문제인 거고, 나와도 엄청나게 이제 감동스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는 연말까지 진행될 인텔의 SSD 사업, 그 인수는 당연히 할 건데, 그 인수했을 때 그런 미래의 잠재력에 대해서 시장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시장이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, 그게 향후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인텔과의 시너지가 있어야겠죠.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 잘 나오는 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프라이즈한 거, 시장에서는 모멘텀 측면에서는 신선한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다고 보셨고요. 뭐 비메모리 쪽에서 어떤 성과나 기대감, 평가가 좋아야겠죠. 지금 가격대 정도면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정도로 보실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또 많이 쉬었기 때문에 특히 뭐 우려했던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많이 가동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